반갑습니다. 인생교육 조력자 비비런덕입니다. 우리가 1분 자기소개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좀 더 세부적으로 그럼 과연 1분 자기소개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 그 방법론에 관련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셨다면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1분 자기소개가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이미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 있죠.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시간이다. 가장 좋은 건 면접관이 나의 1분 자기소개를 듣고 그 에피소드 안에서 질문을 이어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시그널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많은 분들께서 자기소개를 어떻게 그럼 꾸밀 것인가, 과연 어떤 이야기를 던질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거든요. 물론 개인이 가진 경험이나 해당 직무에 필요한 역량 같은 경우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요소, 반드시 빼먹으면 안 되는 요소 또는 추가함으로써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자기소개를 준비한다면 매우 베스트겠죠. 자, 그럼 첫 번째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나의 1분 자기소개가 끝나고 난 뒤 면접관이 나한테 질문을 하려면 나에게만 해당되는, 즉 개인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한 경험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나 기술들에 대해서 넌지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자, 이런 부분을 다 차치하고 지금 당장 막막하시다면 이 방법을 써보십시오. 약점 드러내기입니다. 보통 짧은 시간 내에 나의 모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약점은 감추고 강점은 더 크게 보이려고 많이 노력을 하실 겁니다.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내가 충분히 정말 잘난 사람임을 떠들고 난 다음에 과연 면접관이 나한테 추가적으로 질문할 여지가 주어지겠는가를 생각해보면 오히려 강점보다는 나의 약점을 가지고 강점처럼 부각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약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학점이 낮거나 어학 성적이 좋지 못하다, 대외 활동을 해본 경험이 적다, 아르바이트 말고는 다른 활동을 해본 적이 없다, 어떤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 남자 또는 여자이기 때문에 나의 성별이 그다지 메리트가 없을 것이다, 또는 나이가 많다는 것이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저의 예를 들자면 저는 30살의 나이로 신입사원으로 입사했습니다. 동기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축에 속했죠. 아마도 면접관들이 그런 부분을 지적할 거라고 미리 생각을 했었고 제가 극복할 수 없는 물리적인 저의 한계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 내 약점을 먼저 드러내서 그들이 나의 흠을 발견했다고 생각하기 전에 그동안 뭘 해왔는지에 대해서 더 궁금하도록 저 나름대로의 물기를 터놓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가치 있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늦었다는 건 없다.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라는 영화에서 나왔던 대사입니다. 저는 신입사원으로 지원하기에는 적지 않은 나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가치 있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늦었다는 건 없다는 것을 잘 알기에 제가 이 회사에 들어와서 하게 될 가치 있는 일들을 생각한다면 결코 장애물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단지 나이가 많은 것이 아니라 경험이 많은 것이고 처음 신입사원으로 지원하는 많은 지원자들이 쉽게 할 수 없는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몇 해의 시간이 이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키우기 위한 연마의 시간이자 시간의 축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 이 직무에 필요한 핵심 역량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저의 약점이라는 것은 바꿔서 생각하면 저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이 회사, 이 직무에 지원하는 데 있어 저의 어떠한 경험이나 경력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본인의 약점을 결국에는 강점처럼 포장하는 기술, 그리고 그 안에는 사례들이 들어가는 것이고 나는 이 공백 기간 동안 이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연마하고 수행하기 위한 그런 시간의 축적 과정이었다. 특히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나는 알게 됐지. 이렇게 이제 던져버리면 면접관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전곡을 찔렸네, 난 나이 많은 놈 떨어뜨릴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그다지 두드러지는 것이 아니라 약점을 오히려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괜히 자신감이 없어서 우물쭈물거리시거나 아니면 굉장히 이상한 비유들을 통해서 본인을 소개하기보다는 본인의 약점을 먼저 까놓고 그 약점이 알고 보면 나는 강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이런 사례를 경험했기 때문이지, 나는 당신들이 나를 좀 알아봐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면접관의 관심을 받고 다음 질문을 나에게로 유도할 수 있는 좋은 팁이 될 겁니다. 이 연장선에서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편견과 맞서 싸우는 본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다수가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라는 편견을 나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을 당신들과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당신들의 지식 수준은 이렇게나 높으니까요 라고 나는 다른 지원자와는 수준이 다르며 오히려 면접관 당신들과 유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식으로 같은 편으로 묶어놓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영업관리 직무와 관련해서 최종 면접 때 실제로 했던 이야기입니다. 자, 업계 1위라고 불리는 이 회사의 경쟁률은 굉장히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최종 면접 자리에 오른 것만으로도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업 준비를 하는 많은 친구들이 생각하는 오해와 편견 중에 높은 스펙과 눈에 보이는 활동들 그리고 수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어야만 이 회사에 지원할 수 있다고 많이들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이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어떤 생활 패턴을 가지고 계시고 평소 어떠한 마인드로 일을 해 나가시는지 너무 궁금한 나머지 모 지점에 몇 번이고 찾아갔습니다. 선배님들께서 일하고 계신 모습을 보니까 제 생각이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스펙이나 학점 같은 것이 중요하기보다는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큰 업의 가치를 가지고 생활하시는가 그러한 면면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방대 출신인 제가 그리 높지 않은 학점과 그리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은 오히려 나이가 많은 제가 최종 면접 자리에 올라올 수 있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이 회사는 누구에게나 편견 없이 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누구에게나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지고 일한 만큼 성과를 얻을 수 있는 회사라면 지원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제가 지원하는 직무에서 일을 하게 되더라도 저는 수많은 편견들과 맞서 싸워야 될 것입니다. 각각의 다른 특성과 속성과 출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한데 어울려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 점이라면 자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충분히 제게 필요로 하는 역량들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좀 이런 식으로 이 약점이나 사회적인 편견과 맞서 싸우고 있고 당신들은 그러한 이야기가 통할 만한 높은 수준의 사람들임을 그래서 우리는 같은 편이 아니겠느냐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넌지시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진짜 어디를 가보셨죠? 무슨 경험을 해봤습니까? 눈으로 본 게 뭐였어요? 아까 얘기하셨던 그 경험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 그 면접은 이미 승리를 자신하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은 있습니다. 쓸데없는 비유를 섞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두관식으로 뭔가 메시지를 강렬히 던지라고 해서 지나친 함축적인 키워드를 던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비타민 같은 사람이에요. 일단 식상하고 뒤에 나올 말들도 뻔하고 특징이 너무 강하죠. 그렇다고 식상한 거를 피하기 위해서 너무 참신한 데에 몰입하려고 보다 보면 저는 대걸레 같은 사람이에요. 제가 머문 자리는 언제나 쾌적한 환경을 자랑하거든요. 이런 거는 지양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취업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자기소개를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정리하고 외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굉장히 그것이 위험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같이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하시겠지만 실제로 1분 자기소개서를 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그 자리에 갔을 때 1분을 온전히 다 외운 대로 잘 표현해 내시는 분들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마주치게 될 이 면접관은 그날 그때 처음 보신 분들이고 면접장의 환경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수선하고 때에 따라서는 1분 자기소개가 아니라 아주 간략한 소개만을 요구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이 준비한 이 스크립트를 모두 말씀하시다 보면 지나치게 늘어지거나 벌써 시작부터 따분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면접관이 지금 지루해하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시면서 어쨌든 준비한 스크립트이기 때문에 끝까지 외운 대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시작부터 점수를 많이 깎아먹고 계신 거죠. 1분 자기소개는 어떻게든 뼈대를 구성하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스크립트를 외우지 마시고 키워드 중심으로만 생각하세요. 앞서 말씀드렸던 방법 중에 나의 약점이 있었고 주요 경험이 있었고 그 경험으로부터 깨달은 교훈이 있었으며 이 회사에 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나는 확신한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다. 요 정도로만 뼈대만 잘 구성하셔도 거기에 이야기에 살을 붙이시는 건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겁니다. 누가 봐도 외운 티가 줄줄 나는 자기소개는 어느 누구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키워드 몇 가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을 붙여보세요. 그 키워드가 되는 뼈대만 가지고 매일매일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아마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다른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하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자기소개의 큰 방향은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의 큰 줄기를 정리하시고 그에 맞는 이야기를 전달하시면 되는 거죠. 자, 1분 자기소개만을 가지고 벌써 두 번째 컨텐츠인데요. 그만큼 면접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자기소개이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더 디테일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을 남겨주시고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아참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드디어 100달이 유튜버가 됐습니다. 진짜 감사드립니다. 초심 잃지 않고 항상 열심히 하는 비빌언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잉!